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낸 예비 후보자분들을 모셔서 정책 공약과 인물 경쟁력을 검증하는 대담 시간 진행을 맡은 김상기입니다. 오늘은 대전시장직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정용기 예비 후보자님을 모셔서 대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줄 TJB 왕준호 아나운서입니다. 짜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아나운서 왕준호입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또 후보자님께서 또 본인을 알리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유권자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진행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네. 그 출마의 변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분 정도 짧고 네. 강력한 이미지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JB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용기입니다. 그동안 TJB TV를 통해서는 여러 차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처음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전시장직에 도전하게 된 것은 자리가 탐나서 아니면 명예욕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대전을 변화시킬 비전이 저에게는 있기 때문이고 그 그림을 실제로 구현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전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네, 이런 것들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내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나왔고요. 이 행정이지만 또 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3월 9일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대전과 충청에 우리 충청인들께서 정권을 교체해 주셨는데 이 새 정부가 그동안에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경영되던 것을 정상으로 돌려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도 뒷받침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대전 지방 권력의 어떤 교체, 이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추동력을 가지고 국가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 만들어내게 하는데 우리 대전이 앞장서자, 이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보자님 출마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후보자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30초 동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나는 이런 일꾼이다. 제가 대신 경력을 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정용기, 1962년 6월생, 주소는 대전시 대덕구, 직업은 정당인이시고요. 학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하셨고 경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중앙사무처 공채 1기, 한나라당 대덕구 지구당 위원장, 민선 4호기 대덕구청장, 제19, 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 예비후보 상임 정무특보, 20대 대선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부본부장, 대전 선대위원장. 선거 이력 말씀드리겠습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3위로 낙선, 90대 대덕구청장 당선, 2014년 대전시장 예비 경선에서 탈락, 19,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2위로 낙선, 전과 기록 없으시고요. 시장 출마 선언은 1월 12일에 하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혹시 빼먹은 게 있을까요?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장 출마 선언이 이렇게 쭉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빠른 쪽 아닌가요? 어떠신가요? 아니, 사실은 뭐 그 전에 이미 대선 전에 사실상의 출마 어떤 선언하고 뭐 움직이고 이런 분들 많이 계셨었고, 근데 저는 아무튼 뭐 적절하지 않았나, 그때 무렵에 또 진짜 출마를 합니까 뭐 이런 언론에서 저한테 문의도 오고, 그래서 이쯤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좀 밝혀드리는 것이 뭐 아무튼 시민들에 대한 도리이겠다 싶어서. 이력을 보면 저 구청장 2번, 네. 거기 또 국회의원 2번, 네. 뭐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 여기서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구청장이 좀 쉬우셨어요? 아니면 국회의원이 쉬우셨어요? 근데 사실 너무나 다릅니다. 네. 너무나 달라서 그거를 어떻게 쉽다 어렵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단체장이 조금 더 좀 힘들다고 그쵸. 봐야겠죠. 근데 국회의원도 예전과 달라서
거의 아시다시피 연중 내내 국회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엄청난 다양한 분야에 특히 제가 이제 정책의장 맡았을 때 예. 국정 모든 부분을 진짜 깊이 있게 나눠도 다 알고 뚜렷한 어떤 가치관, 정책관을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하죠. 예, 그래서 어떤 게 더 저기 하다 이렇게는 저기 하죠. 그래서 부총장 때는 이렇잖아요. 매주 목요일 제가 현장 행정한다고 예, 예. 하루 종일 자전거 타고 걷고 이러면 물론 힘들지만 뭐 본의 아니고 운동도 되니까. 그렇죠. 근데 국회는 그 여의도 그 국회 안에서만. 그 안에서 머리로 이렇게 하고 입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는 더 나오고 네.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또 이제 이력 중에 보면 좀 가슴 아프신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2014년에 대전시장 한번 도전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예비 경선도 아니라 예비 경선에서 탈락하셔서 이제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 어떤 일이었죠? 그 경선에 안 끼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를 그때는 지금은 뭐 우리 그 박성현 선배님에 대해서 예. 뭐 3번 이상 낙선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그래서 박 선배님 굉장히 억울하실 텐데 이런 겁니다. 그때는 이유도 기준도 뭐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저를 배제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박성현 선배님하고 이재선 전 의원님, 노병찬 전 시장님 3분만 붙이더라고요. 경선을.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들리는 얘기로는 저는 32년째 지금 정당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어느 계파에 속한 적이 없습니다. 친이도 친박도 저는 오히려 친국민계다 하고 네. 해왔는데 친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어떤 문제들은 사실 확인이 명확히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그때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정말 분하죠 사실은. 왜 경쟁할 기회조차도 안 주냐. 그렇죠. 그렇지만은 아무튼 당인으로서 그 결정을 좀 받아들이고 박성현 선배님으로 때 후보 결정이 됐을 때 최종 경선을 통해서 박 선배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고 예, 예. 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박성효 전 시장의 네. 경선 배제 논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이 마음의 그 생각들이 좀 남다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그럼요. 어찌 보면 먼저 그걸 겪은 사람으로서 공감 충분히 되고 인간적으로 참 안쓰럽고 예. 됐기에 더군다나 또 학교도 8년 선후배인데 그런 선배님 모습도 있기에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또 박 선배님 그 성품을 아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것이 그 선배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친국민계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네. 말씀해 후보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또 공약, 유권자분들에게 이 공약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표 공약 집중 탐구.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한번 후보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네, 준비했습니다. 진짜 많이 준비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씩 본격적으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칠산지계. 저는 사실 딱 이거 보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네. 어떤 공약이신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대전 노잼 도시다.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참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이런 경제 활동을 하지만 노는 부분은 진짜 다른 도시에 가서 합니다. 근데 이제는 예전은 워크 앤 플레이 이게 달랐어요. 일과 놀이가 달랐는데 네네네. 지금은 놀이와 재미가 비즈니스가 되고 돈이 되는 예. 이런 세상이 예, 됐잖아요. 옛날 같으면 왜 공부 안 하고 게임해? 맞아요. 왜 공부 안 하고 만화 봐? 네. 이러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오히려 산업이 지금 되고 그렇죠. 지금 뭐 엄청난 그 영화들 보면 다 만화에서 사실 예, 웹툰에서 원작 있어요. 시작되고 웹툰에서 네. 시작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재미의 부분이 없는 도시는 도시의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전에 재미의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아주 좋다. 대개 도시에 보면 한 개의 내물입니다. 청주의 무심천, 대구의 신천 뭐 이렇듯이. 네네. 그런데 대전은
이 작은 천 빼고도 큰 하천만 3개가 도심 한가운데를 흐릅니다. 저게 3대 그래서 네. 삼천.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산이 또 하나씩 들 있습니다. 네. 제 지역인 대덕구의 계족산, 네. 동구의 식장산, 또 중구의 보문산, 서구 쪽에 구봉산과 도솔산, 네. 더 큰 산도 있지만 이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 친숙한 산. 그렇죠. 그다음에 유성구에. 유성구에는 우성이산과 수통골로 해서 기룡산 올라가는 이런 저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놀이터로 만들자. 그리고 재미의 요소를 도입하자. 근데 단지 이걸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제가 브랜드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대전을 건강특별시로 만들 수도 있는 물리적 공간 땅을 다른데 어디 사가지고 저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걸 네,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3대 하천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삼천의 경우는 다 지금 모토와 테마를 정했습니다. 오. 예를 벌써 들어- 다 정하신 거예요? 네. 근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그쵸, 시민과 이제.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대전천의 경우는 대전역에서 내리면 되게 지금 성심당만 왔다가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죠. 예, 네. 거기서 걸어가는 중에 반드시 거치는 것이 목적교를 중심으로 한 예. 대전천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전천이 3대 하천 중에 제일 좁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청계천을 넘어 청계천보다 더 좋게 하자는 그런 모토로 테마는 사이트싱 관광을 잡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유등천의 경우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유등천에 몇 감고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무튼 테마는 센강을 넘어 마이애미 비치를 넘어 제 모토는 이제 글로벌로 가는 거네. 예. 그리고 테마는 스포츠를 잡았습니다. 근데 예, 세네강변에 여름에 바캉스 떠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인공 비치 조성한다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 우리는 왜 못하겠는가? 마이애미 비치처럼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나와서 거기서 몸짱 만들기 위한 운동하고 풀장과 뭐 그런 인공 비치 옆에서 선베드에서 비키니 입고 선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거기에 기존의 아날로그식 옛날 운동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되는데 그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접목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 이 자기 시민들 개인은 자기 건강 데이터 관리를 하고 시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걸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주요 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부분이 거기에 투자도 할 수 있고 우리 돈 안 들이고도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자, 갑천에 갑천까지만. 아니. 근데 갑천은 제일 큰 하천이라 네. 하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 기회에 듣는 걸로 제가. 아니, 왜냐면 굉장히 이미 중요한 지금 거예요. 5개를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갑천에 그럼 모토하고 이게 모토하고 주제만 하겠습니다. 모토는 한강을 넘어. 그리고 한강으로. 테마는 쇼 앤 사이언스입니다. 여기까지만 그럼 해서 좀 예. 궁금증을 갖도록 알겠습니다. 하셔서 시민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도록. 알겠습니다. 네. 잠시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상상 속으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삼천 칠산지기에 이어서 두 번째 공약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과학의 사업화 및 산업화. 이건 또 후보님 어떤 말씀이실까요? 사이언스 비즈니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대전은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제 슬로건도 과학수도 대전, 명실상부한 과학수도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지금까지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갑천 건너 연구단지 안에서 연구원들끼리만의 과학도시였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느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생활과 연결시키는 것도 해야 되겠고 또 지역에 우리 지금 안타깝습니다만은 GRDP 1인당 GRDP가 17개 시도 중에 거의 꼴찌 수준이잖아요. 낮은 수준. 예, 뭐 제주, 광주 빼고는 대전과 세종이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구 단지에서 나온 연구 성과인 과학 기술이 비즈니스화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서 또 일부는 전라도와 경상도로 영호남으로 갑니다. 여기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것도 말씀드리면 국장님 끊으실 것 같은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금융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이 되도록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서 유니콘 기업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머니입니다. 예, 머니. 예. 금융의 뒷받침이 실리콘밸리에서 있잖아요. 이거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은 전부 데이터의 그렇죠. 싸움이거든요. 예. 데이터의 축적.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규제 완화거든요. 예. 이거를 다 해낼 수 있다. 그냥이 아니라 제가 윤석열 당선인께 후보 시절에 제가 예선전 때 한 석 달 동안 이상을 그분을 서포트, TV 토론 서포트를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때 상임 정무특보를 하면서 제가 충청권에 지방은행이 필요하다. 예. 이걸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서 좀 한국은행 출신 분하고 같이 이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사실은 정치적 담당 정책 부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후보님 저거는 좀 정의장이 무리입니다. 예. 요즘 디지털 은행 시대에 왜 무슨 또- 지역은행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 쭉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윤 후보께서 당시 윤 후보께서 잠시 이렇게 생각하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업의 창업과 또 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결정, 의사결정은 은행의 지점 차원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대전에 본점을 둔 충청권 은행 갑시다. 네. 공약으로 갑시다. 이래서 이번에 공약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게 대선 공약으로 돼 있고 데이터 부분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새 지방정부 들어서면서 시민들께 개인 정보 보호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정 부분 데이터의 활용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요즘은 땅 싸게 준다고 안 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주변 여건과 그럼요. 예. AI, 로봇, 네. 뭐 저 5세대 저 자율주행,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이거 전부 다 데이터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기에 제가 윤석열 당선인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민들을 설득해내면 여기를 국가 데이터 특구로 지정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도 이미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윤 당선인께서 공약으로 세종과 대전과 세종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경제 자유구역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세제면에서의 지원과 규제 완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세 가지의 어떤 지원 이게 마련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이 과학기술 이 성과 이게 비즈니스화하는 거를 굳이 수도권에 안 가도 되게 되죠. 그리고 저는 그 과학기술 나온 거를요. 아까 제가 갑천 얘기했습니다만 갑천 하루에 그 넓은 공간에 일종의 기업 입장에서는 신기술 연구단체에서 나온 성과를 기술화돼서 나온 거를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하고 그 공간으로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 세계 어떤 도시보다도 그 기술을 체험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만들어내자는 거거든요. 예, 후보님. 예. 역시 정책위 의장을 하시는 그 뉴스와 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말씀 많이 하시고 아이고, 이 공약 5개를 제한된 시간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뒤에서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그럼 저도 이거를 좀 빨리 떼겠습니다. 아, 그렇죠. 시간을 네, 시간 단축을 위해서 빨리 떼겠습니다. 아나운서가 이 정도입니다. 거대 도시 시대에 대한 대비 어떤 짧게 대비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메가시티 얘기 나오잖아요.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14년 시장 예비후보 등록하고 그때 예, 이미 예. 대전과 세종을 합치자 예. 같이 이름을 대종시로 하자 예, 예. 이런 얘기를 했고 그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대전, 청주, 세종의 메갈로폴리스 거대 도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예.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그때는 얘기를. 한 발짝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반 발짝만 앞서야 되는데 한 발짝을 앞서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들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데 하드웨어적인 네트워크는 무엇보다 교통망입니다. 네. 그래서 충청권 광역철도 그것도 사실 제가 MB한테 그렇죠. 예, 예. 얘기가 건의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충청권 광역철도를 지금 뭐 신탄지는 진장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유성 거쳐서 세종시 거쳐 청주공항 천안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번에 여야 모든 대선 후보가 했던 충청권 광역 도로망 구축. 그래서 이 세 도시를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그런 그렇죠. 교통망도 갖춰야 되고 또 하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이것도 갖춰야 되고요. 교통망도 철도 도로만이 아니라 요즘은 개인 이동 수단 그런 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꼭 자전거만이 네. 아니라 그것도 조금 더 광역적으로 예, 맞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 정보 네트워크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네. 데이터 투구와 네, 맞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네. 거고 사실상 여기서 생활을 세 도시를 넘나들면서 다 할 하고 때 하게 더 하게 되는데 그걸 촉진시키기 위한 예, 이런 맞습니다. 차원에서의 데이터망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 예, 이런 그걸- 일을 하자. 맞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대전에서 세종을 건너갈 때 교통요금이 뭐 자유롭게 된다든지 그럼요. 여러 가지 네. 부분들이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교통망이나 이런 망이 갖춰지면 행정적인 조직은 어쩌면 나중에 더 쉽게 될 수 있는 그럼요. 가능 왜냐면 주민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습니다. 편해지면 그래서 어쩌면 좋은 의견으로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네 번째 공약 써보겠습니다. 지구 및 미래와의 공존. 저거 어떤 이런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하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하스. 그렇죠. 예, 라이프스타일즈 오브 헬스 앤 서스테이너빌리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 인류도 멸망하고 지구도 멸망한다 예, 이런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도 바꾸고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 지자체 차원의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 도시농업, 평생학습, 뭐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공동 경영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공유하는 이런 그 뭐 무슨 막 뭘 건설하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들도 그런 건설하고 막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들 사업 추진하는 거 못지않게 소중한 사업이다.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로하스 관련한 부분을 이미 대덕구청장을 하시면서 그렇죠. 많이 기반을 닦아보고 실질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좀 그 대전시 전체 확대하는 건 좀 나름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경험이 굉장히 소중했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소중한 거고 이런 걸 통해서 나머지 사업들도 다 어찌 보면 이걸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도록 하고 그 결과 생활 방식, 라이프스타일이 변화되도록 하는 거 이게 지자체가 지역 경영을 하면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으로 마지막 공약인데요. 네. 마지막 공약 보겠습니다. 교통약자 우선의 대중교통 중심 도시.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는 그런 네. 거대 담론은 아니지만 지역 현안이잖아요. 예, 예. 사실 그렇죠. 아니 저 우리 대전이 보세요. 엑스포 끝나고 나서 지하철 1호선 예. 개통되고 그다음에 삼청사 내려오고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다 16년 전 이전 얘기죠. 그렇죠. 과거에 그렇죠. 예, 한 16 이후부터 한 16년 동안 대전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진짜. 기간이 정말 꽤 됐네요. 그럼요. 근데 그때부터 1호선 지하철 1호선 준공되고 나서부터 지하철 1호선이 도시철도 1호선인 거고 이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뒀어요. 그렇죠. 거의 16년을 그냥 맨날 얘기만 하다가 네.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빨리 이제 가시화시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근데 다시 뭐 얘기가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요. 뭐 이게 원래 지하철로 가면 제일 좋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트램으로 건설하는 방식이 제일 싸고요. 고가로 하면 그거보다 3배 건설비가 예, 비싸고 그렇죠. 지하철은 다시 고가의 3배 네.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광역시 경우에는 지하철은 안 된다. 예. 지하철을 뺀 나머지 방식으로 할 경우에만 전체 건설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하철을 하자 이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현실성 부분과 관련 없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전체 다 시 재정으로만 중앙정부 지원 안 해주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미래 기술 발전도 생각해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내후년 24년도에 5세대 자율주행차가 대량 생산된다고 했습니다. 5세대 자율주행차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말하는 건데 이런 제가 이 얘기 듣습니다. 1905년인가에 뉴욕 5번가에 다 마차가 지나가는데 처음 자동차가 등장하는 게 그때인데 그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예.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서 모든 게 다 자동차를 뉴욕 5번가에 예. 지나가는데 마지막 마차가 지나가는 사진. 거꾸로. 예. 예. 그렇게 찍혔던데 자, 이 5세대 자율주행차 보급 속도는 그 속도보다 훨씬 빠를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이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용의 개념. 물론 그때도 나는 벤츠 탈래. 나는 아날로그 감성을 즐길 거야. 있을 수도 있어요. 있겠죠. 예. 그분들은 근데 할수 있는 거죠, 뭐. 그럼요. 그분들은 많은 거를 지불하고 해야 돼요. 대신에 여러 사람들이 누릴 부분을 도로를 차지하고 말이니까. 근데 나머지 분들은 뭐냐면요.
집에 차 2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부인이 먼저 출근한다. 그럼 먼저 출근하고 눌러놓으면 다시 와서 집으로 갑니다. 음. 그럼 다음 사람이 쓰면 되고 음. 교통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 교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토가 오래된 천년 고도니까 지하철 공사 늦게 하고 지하철이 완전히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됐는데 완전 적자, 안 타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고령화될수록 교통 약자들이 아무리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도 이렇게 내려가는 올라갔다, 것은 이렇게 올라갔다. 고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고가 지금 대체로 다 실패하는 게 안전과 저 북쪽에는 날씨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안 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네.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 그래서 그, 제가 뭐 여기서 트램 그 얘기를 설명하면 예. 굉장히 긴데 무엇보다도 교통 약자, 지금 교통 약자가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예. 그 중심으로 모든 교통 정책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3007선과 관련 3007선으로 접근성을 것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된다. 지금은 위험해서도 음. 접근 못한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지구 및 미래와의 공존 로하스라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좀 철학이 있고 컨텐츠가 있는 사람한테 좀 맡겨주십사. 저 5가지가 보이지 않게 네. 서로 잘 네.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한번 시정을 펼쳐보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 후보자님의 5대 공약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저희가 후보자님의 가치관을 또 알아볼 수 있는 OX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이름하야 나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본다. 혹시 OX 판 이런 좀 거 주세요. 네,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후보자님? 과거에 이제 종편에 출연할 때 아, 어떤 때는 제가 하루에 9번도 TV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 알고 계시죠? 이렇게 안 됩니다, 후보자님. 음. 확실하게 O나 X로. 그렇게 할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TJB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네, 미연의 방지를 저희가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나, 둘, 셋. 아, X. 아니었다. 예. 예. 아니 불가피하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수 있는데 반드시 가야만 될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기부 직원 다수가 원하고 그런 것들을 당시에 중기부 장관이었던 박영선 장관이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그걸 본인이 또 정치 다음 뜻이 있으니까 이런 데 유리할까 봐 해서 한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대전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죠. 그럼요. 섭섭했고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총선 이후에 그랬잖아요. 총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전의 혁신도시 또 내포의 혁신도시 지정했잖아요. 그때도 혁신도시 관련법 개정될 때 예. 사실 현 허태정 시장은 합니다. 제가 정책위장 하면서 예. 적극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TK 의원들이나 호남 의원들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충청도는 세종시 먹었는데 있는데 뭘 또 더 달라고 뭘 하냐. 또 달라고 하냐 이거죠. 그거를 제가 TK 의원들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말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된 거를 허 시장은 진짜 알고 저한테 고맙다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정이 됐어요. 예.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선거 때. 근데 이 민주당 분들이 이 선거 때 재미만 보고 끝나고 나면 안면 몰수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혁신도시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인데 예.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봅시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안 합니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예. 후보자님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얘기가 그 혁신도시로까지 이제 확대됐는데 근데 예. 하여튼 그러니까 아무튼 안 할 수도 있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대비되잖아요. 이미 온 거 또 옮겨오진 않겠지만 여기에 방위사업청을 그렇죠. 그 건물 그대로 거기다가 예산도 엄청나게 큰 방위사업청을 하겠다. 네. 이게 우리 그 대전 시민들의 어떤 소외감을 좀 달래줄 수 풀어드리는 있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방위사업청은 이제 시장이 되면 적극 유치하실 아이 그렇죠. 제가 아주 괜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이미 방사청 산하에 국방 신뢰성 테스트라는 것을 예, 대덕구에 했죠. 유치를 예, 그때 했죠. 제가 예. 방위사업청장께 직접 전화 드려가지고 제가 회덕 인터체인지 만든다. 예. 대구까지 뭐로 내려가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급하게 다음으로 넘어왔는데 네. 이 이야기는 아까도 잠시 해주셨던 것 같은데 대전이 노잼 도시라는데 동의한다. 하나, 둘, 셋. 이미 들으셨어요. 이미 들고 계셨어요. 계속 마음도 격렬한 급하죠 동요. 이제.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제가 젊은 분들하고 요즘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이렇게 무슨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러면 대전 정말 재미없어요. 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일만이 아니고 일도 좀 재밌어야 되고 네. 재미가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저도 그 재미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만은 일 중독자라. 근데 재미없는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재미없는 요즘에 도시, 더더구나, 예. 예, 재미없는 도시는 안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는 분들한테는 재미가 뭐 무슨 자극적인 이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이 즐거운 도시, 또 찾아오는 분들한테는 정말 뭔가가 여기 오면은 저 흥미롭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네. 거리가 있는 도시. 삼천칠산지기. 네. 삼천칠산지기. 하루였습니다. 네. 네. 3번은 거의 답을 내놓고서 1번 통화에다 넣으셨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전은 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힘든 구조를 가진 도시다. 준비. 네, 하나, 둘, 셋. 살짝 살짝 더 보시죠. 네, 생각을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X 들어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공직자들, 공무원들과 연구단지 연구원들의 월급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렇죠. 그런 지역 경제다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대기업 유치를 해라 이런 여론과 대기업 유치를 하겠습니다. 출마하는 사람들마다 안 되잖아요. 예. 여기가 그 정치력이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영남이나 호남처럼. 예. 가령 호남 광주 같은 경우는 현대 자동차를 각각 하고 예. 한전이라고 하는 공기업 중에서도 최고 알짜배기 가는 거 정치적인 예. 파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그런 게 할 안 수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쟁력 면에서 기업이 오게 할 수 있는 차별적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제가 이제 네. 제가 이걸 든 거는 이제 제가 금융, 머니와 데이터와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자립할 수 있는 네. 그래서 SB 그런 어떤 체인이 여기서 형성될 수 있는 사이언스 비즈니스 이게 될 수 있는 이게 제 임기 중에 마련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여기 자립 경제의 어떤 그런 좋은 그걸 넘어서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권역이 될 것이다. 지역 대전만이 아니라 대전, 청주, 세종. 네. 저희들이 질문을 잘못 준비한 것 같습니다. 2번 노잼 하니까 바로 삼천칠산지계가 나오고 이번에 자립화를 얘기하니까 바로 과학의 사업화와 산업화 공약을 바로 들이대시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바로 이런 그 순발력을 보여주고 그럼 다음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이것도 혹시 또 연결하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노후주택 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인허가 조건 및 분양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네, 어려운 네. 문제입니다. 일단 이걸 5를 좀 공약하고 좀 연결시키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이제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임금 정책도 그렇고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면 시장을 이기는 정책이 그렇죠.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면은 또 할수 없이 정부가 최소한으로. 역할을 최소한을 정말로. 그래서 원래는 있잖아요. 독과점이라든가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치는 부분에 한해서만 그렇죠.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위기가 국민들의 어떤 통합을 해칠 만큼 심각하잖아요. 이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 예. 그게 뭐 분양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막 푸는 것만이 등산 아니다. 대전도 보세요. 오른 데만 올랐잖아요. 제가 특정 아파트 이름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사는 지역? 아파트는 안 올랐어요. 혜택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감안 안 하고 무조건 결과적으로 할 무조건만 수는 없는 푸는 건 거죠. 안 되고요. 정말로 아주 신중한 정책의 이 조율과
이 핸들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저 후보자님께는 뭐를 물어봐도 너무 말씀을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토크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나운서님 다음에 그 후보자가 꿈꾸는 지역의 미래와 관련해서 좀 여쭤봐 주시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가 꿈꾸는 우리 지역은 또 어떨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후보께서 또 주제에 맞게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시면 그걸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크게 한 단어 한 문장으로요. 네네. 주제는 이제 몇 가지죠. 네. 제가 서술형이라니. 그러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역습을 가하도록 역공을 가하도록. 네, 주제는 크게 네.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뭐 네. 지역 경제, 중앙 정부와의 관계, 뭐 주민자치와 소통,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경영입니다. 이제 네. 분야별로 후보님의 미래상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역 경제는 재미가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되는 대전. 재미가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되는 대전이다. 대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앞서 사실은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건데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물리적 공간 지금까지는 버려져서 음. 여름이면 날벌레 때문에 걸을 수도 없고 밤에는 깜깜해서 무서워 내려갈 수도 없고 접근하기도 힘든 이 버려져 있는 형식적인 MB 때 한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겨우 갖춰져 있는 이 공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점 지역 이외에 나머지 지역은 또 사계절 플라워랜드로 조성을 그것도 시민 참여형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무슨 플라워랜드냐? LED 해운대 해변 가고 있죠. 예. LED 꽃이 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최근에 그쵸. 새로운 충분히 기술들이 가능한 들어서 일들이죠. 그럼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 물리적 공간과 아까 말씀드린 SB 어떤 그런 체인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재미있게 신나게 멋지게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GRDP가 1인당 GRDP가 올라가고 일자리도 생기고 일하면서 놀고 이런 도시 만드는 거 이게 제 꿈입니다. 아, 그렇군요. 두 번째 그러면 질문을 두 드리겠습니다. 번째는 제가 한번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앙 정부와의 관계는 윤핵과는 아니지만 한 단어로 하기 참 그러네요. 아무튼 윤석열 정부 탄생에 처음부터 기여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다시 표현하자면 하여튼 이제 내가 생각하는 중앙 정부와의 관계는 질문에 충청이- 예. 충청이 예. 중심이었다. 그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역의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내진 중앙 정치 권력, 의사 결정권자하고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정부 탄생하는 과정에서 정말 처음부터 네. 참여해서 나름 정말 비랄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렇게 것들이 바꾸셔야겠네요. 그러면 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초석인 내가 한다. 그거네요. 저 중앙 정부의 관계는 예,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예, 그거네요. 윤석열 정부 탄생의 초석인 내가 한다. 네. 그거네요, 결론은. 네. 맞는 건가요? 아이고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명M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그럼 제가 또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주민 자치와 소통은 투명 공동 경영. 투명 공동 경영.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의 브랜드 슬로건, 비전, 사업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으로 제 경영론이 투명 공동 경영입니다. 그래서 투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네. 의사결정 과정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고 거기에서 정책의 힘이 나온다. 추진력이 나온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공동 경영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해 당사자분들이 특히 참여해서 여야 정치적 공동적 정부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문제 해결형 동아리가 지역별로 기능별로 직능별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변화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저는 투명 공동 경영론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고
이번에도 그 제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그런 뭐 제 답이 투명 공동 경영이 질문하신 거에 맞는 답이 될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 공동 경영. 근데 투명 말씀하셨습니다. 네. 공동 경쟁 경영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론은 굉장히 이상적이 좋은데 네. 그 과정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구청장 할 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요즘은요. 그게 안 되고 속도를 생각하고 효율을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거기서 나오는 갈등이 엄청나게 더 크고 시간도 더 소요되고 해서 갈등 비용이 오히려 더 크다. 많아질 수 예, 있다. 그렇더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죠. 그 물론 이해관계가 완전 첨예하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정책의 어떤 그리고 만드는 정책을 예, 만드는 예. 과정부터 함께하면 예. 거의 주민들께서 이해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공직 사회의 경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직사회에다 늘 강조해왔던 것이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믿고 생각하는 이런 겁니다. 자, 경영 마인드, 그다음에 홍보 마인드, 고객 감동 마인드 이 세 가지 마인드로 무장하자.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공직 사회 경영은 네. 경영 마인드, 홍보 마인드, 그다음에 고객 감동 고객 고객 감동 감동. 마인드로 네. 무장하자. 네. 그죠? 예. 네, 짧게 뭐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진짜 내 사업이라고 하는 생각을 공직자들이 가져줄 때 네. 예, 사업의 효율성, 뭐 예산의 절감 이 모든 게 거기서 출발하는 거고 홍보 마인드는 사후의 업적 치적 홍보가 아니라 제가 조금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사전 홍보를 통해서 갈등 비용을 줄이는 거 이게 공직자들이 사전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참여 관련자들을 어떻게 동참시키고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홍보 계획이 예. 같이 첨부되는 이런 식으로 추진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고객 감동 마인드는 그냥 그래 이 정도여서는 안 되고 이야 이야. 이렇게 엄청나구나. 공직이 이거. 바뀌는구나. 대전시 시청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네. 이런 것들이 늘 그런 걸 지향해야 된다. 네. 이런 우리 후보님께는 어떤 질문을 드리든지 뭐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기가 두렵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을 드리면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실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는데도 벌써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아유. 아니 아까 한 가지 버벅거린 거를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오늘의 핵심이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늘 아침 앞에 부분부터 쭉 말씀하시고 싶었던 부분들이 그거일 것 같은데 마지막에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어쨌든 굉장히 저는 시간이 빨리 갔거든요. 왜 후보님 말씀 듣다 보니까 빠져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유튜브로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해보셨겠지만 본인의 공약을 갖고 또 얘기하시는 자리였는데 어떠셨던 것 같습니까? 좀? 네, 뭐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유튜브 채널에 뭐 이게 이 자유우파 채널에 출연해서 많이 말씀 나눠봤죠.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이나 지역 발전 방안 가지고 장시간 말씀 나눌 수 있었던 분은 처음이기도 했고 그러면 굉장히 뜻깊었고 TJB 측에 우리 김 국장님 또 우리 왕 아나운서님께 네.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별 말씀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보님. 네. 하지만 저희가 또 마지막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님께 이제 선거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 좀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미리 사실 삼행시를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후보님 성함 3글자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 정용기여만 하는가 준비해 오셨죠, 후보님? 네, 근데 빵 터지는 거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럼 어떻게 시간 더 네. 드릴까요? 아니, 그냥- 너무 이걸 네, 그냥- 부담을 그냥- 가지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제가 오늘 그러면 네. 성함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전을 확 바꿀 수 있는 용, 용기 있고 기. 기대가 되는 시장 정용기 되겠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매끄럽고 깔끔하게 또 아유. 맞춰주셨어요 삼행시를. 나름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랬지 빵 터지는 뭐 그런 게 아니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도 뭐 굉장히 준수한 수준이라고 아유. 판단이 되는데 왜 나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신 삼행시라고 생각됩니다.
끝이 아니죠? 그렇죠.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서 또 끝낼 수 없죠. 저희들이 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또 있죠. 네. 저희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네. 네. 몸을 푸셨으니까 저희가 이제는 그 시장 운영을 하시면서 또 얼마나 순발력 있게 이끄실 수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재미있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는데 두 글자로 또 즉석 이행시를 해볼 텐데 제가 사실 뭐 후보자님 그 SNS 활동하시는 걸 좀 봤어요. 네. 망고 주스도 엄청 좋아하시고 또 파마도 직접 하시는 모습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조사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아 그럼요. 해시태그 샵 용기형 이래가지고 SNS 소통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이행시 파마로 하겠습니다. 망고로 할까 했는데 네. 망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파마로 이행시. 잠깐 굉장히 시간 드릴까요? 어, 진짜 이거 갑자기 근데 우리 그것도 저 아나운서가 이 정도에서 저희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생각을 하십시오. 시간을 제가 저 끌어들이는 겁니다. 네. 근데 저 굉장히 그 아니 파도 그 운이 어렵네. 어려운 운을 근데 아, 그런가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영어로 하면 퍼머니까 포어라고 해야 되는 아, 거예요. 그렇죠. 파도 되고 괜찮아요. 포도 되고 포도 되고. 뭐든지 다 그 괜찮습니다. 원하는 대로 아이고. 하십시오. 네. 뭐도 되고 마도 되고 뭐 둘 중에 하시는 걸로 아이고. 하고 준비되시면 얘기하시는데 우리 왕 아나운서님이 생각보다 우리 저 조용기 후보님에게 네.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이렇게 막 네. 다 들어가 보고 우리 이렇게 잘 못하는데 의미 있는 시간을 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가 알겠습니다. 전해드려야 네, 되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좀 아이고 잘했어요. 이거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대본에 말씀이잖아요. 없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돼.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 문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파. 파마머리를 최근에 처음 해봤습니다. 오 좋습니다. 마. 우리 다 한번 변해봅시다. 우리도 한번 변해봅시다. 파마를 하듯이 우리도 대전 시민도 다 한번 변해보자. 네. 그럼 시장을 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네 결국. 그럼요. 진짜 네. 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저 이 순발력 테스트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그 정용기 후보님을 모시고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쪼록 이 시간을 시청하신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6.1 지방선거에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선거구의 후보자를 모시고서 이 대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시죠. 아이고. 아이고.